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배달해드립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두 분,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오후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네. 김윤경 기자, 괜찮으세요 이 시간? 저는 괜찮은데 최이배 전 의원께서 당이 좀 떨어지시는 것 정말요? 같아요. 한 시간 늦어지니까 배가 무척 고프네요. 아하. 그럼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음식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쿠키가 있어서 그런가요? 보충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철렁했던 뉴스. 네. 지금도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켰던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일부가 오늘 물에 조금 떠올랐다면서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좌초가 됐다가 이제 오늘이 이제 거의 7일 만이죠. 네. 7일 만에 이제 물에 떴고요. 네. 물에 뜬 다음에 이렇게 그 수에즈 운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잖아요. 막고 있었죠. 근데 예. 이제 평형을 찾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해 쪽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대세를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여를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지금 베셀 파인더라고 해갖고 선박 운항들을 하고 있는 거를 GPS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앱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평행으로 놓인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빠져나가지 못한 여러 선박들이 한꺼번에 좀 모여 있는 것도 보이는데 오늘 완전 정상화를 시도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엔진 켜가지고 이 평형이 된 배가 다시 홍해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텐데 국제 해양 당국에 이제 운항을 재개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때 이제 운항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정말 오늘 운항했으면 좋겠네요. 길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던데요. 네. 예, 길을 막는 이 배가 얼마나 크든지 네. 이 배 한 척 때문에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랬죠. 예, 만약에 지금 그러면 오늘 운항이 가능해지면 이제 선박들 다 통행하고 문제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 밀려 있는 배가 네. 한 지금 7일 동안에 한 400척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한 50척이 평균 그 수에즈 운하를 이제 다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막혀 있었으니까 다 주변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배가 떠서 옆으로 이제 이동 중이고 그래서 이제 길이 터졌으니까 그 사이로 이제 배가 다니기 시작해도 밀렸던 기다리고 있던 배들이 다 지나가려면 뭐 일주일 이상 걸릴 거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또 그 일주일 사이에 계속 또 배들은 밀려 있을 거니까 뭐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바로 이제 물류 전체가 정상화됐다라고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도로 교통 체증처럼 이 운하도 그렇게 된 거죠. 교통 체증이네요. 네. 이 해운 회사들한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현재 수에즈 운하에 HMM의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 대기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HMM의 이제 관계자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그 기다리기보다는 희망봉으로 뭐 우회할 수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면 약 1만 킬로를 더 가야 되고 가는데 시간은 일주일이 걸리고 일주일이 더 걸리고요. 추가적인 연료비가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더 든다라는 게 이제 한 4분의 나왔는데요. 1 정도의 길이라고 해요.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길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1시간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11시간이 걸렸다면은 이쪽을 통하면은 11일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먼 바닷길이죠. 예.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체되고 이건 당연히 알겠고요. 그다음에 뭐 연료비가 추가로 더 든다든지 그건 문제만이 아니라 파급 효과가 보험 청구가 있고 재보험 문제가 있고 상당히 이렇게 파급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가 배의 자체의 보호도 있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 실린 화물에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배를 모는 선장은 두 개 다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제 운항을 하다 보면 위험할 때 배도 보호하고 그 화물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손실을 화물의 주인 화주와 배의 주인은 선주가 이제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또 다 다루어지면서
뭐 배상을 하는 것을 정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는 또 이런 것들이 뭐 1년도 넘게 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튼 지금 일단은 이제 보험 사고가 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지금 밀려있던 다른 수많은 배와 화물 선주들이 이제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또 분쟁에 대한 뭐 사회적 손실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보험사들이 또 이제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그냥 있지는 않잖아요. 그걸 또 굴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재보험사들한테 판매를 한 것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이제 글로벌 파생 상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런 것처럼 재보험사에 팔았던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보험사의 보험업계에 하나의 좀 태풍처럼 몰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있어요. 저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보험업계에는 상당한 좀 타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우리 조선사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그 에버 기븐호가 좌초가 됐을 때 처음에 이제 모래바람 때문이다. 그랬는데 사람의 잘못이거나 기계 결함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배를 건조한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 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일본 업체가 생산한 그러니까 건조한 배의 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그다음은 한국이지. 그러면서 한국 조선 업계로 눈길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주가 엄청 떴죠.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풀리면서 선박 수주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경쟁 관계에 있던 한국 조선의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거래처를 옮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한 겁니다. 이 컨테이너 선이 뭐 다른 뭐 LNG 선이니 뭐 여러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어려운 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초기 기술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배라고 그래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건조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건조한 것들이 이제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저가로 할 수 있어서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중국에다 건조를 잘 안 맡기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이제 경쟁 관계였던 거죠. 근데 지금 일본에서 건조한 배가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한국이 가장 배 만드는 기술은 뛰어나고 좀 비싸도 한국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장보고의 후손이고 거북선의 그런 그 제조 국가니까요. 조선업 자체가 업황이 조금 나아지려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게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또 조선업이 좀 약간 좀 호황기를 맞으려는 또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한국이 좀 부각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우리 조선사야 그런 그 수혜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글로벌 물동량이 콱 막혀버리면 거기에서 운송되는 물건들 또 원자재 같은 경우에 또 생산 차질 우려되고 그러면 생산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또 피해가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물가 상승의 부담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소비재 가격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커피 베트남에서 그 생산되는 커피가 운송이 되는 그 통로였기도 하고 또 펄프가 움직이는 또 통로였기 때문에 펄프하면 또 화장지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생필품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혹은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딸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으로부터 수입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는데 이제 그 유럽을 거쳐서 그 에너지를 받아야지 되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뛰게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서부 텍사스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안정을 찾은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세계 경제도 삐걱거릴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번처럼 단 한 번에 물론 사고 원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 조작 미숙이건 또는 뭐 선체 결함이건 간에 한 번에 이런 사고가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참 섬뜩하기도 하고 더욱더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네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경제 김윤경 기자,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상장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 주의보가 울렸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사업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은요, 네. 그 안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딸려 있습니다. 예. 이 감사 보고서는 이제 회사가 외부 감사인, 대부분 이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그 감사 의견이 거기에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이 됐다라고 판단하면 적정 의견을 주고요.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비적정 의견을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정 의견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에 이제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이라고 좀 더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준에 안 맞고 네. 회사가 앞으로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이제 강한 비적정 의견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상장 폐지를 절차를 들어가게 돼서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위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네. 한 해는 유예가 되고 2년 연속으로 한정 의견을 받으면은 이렇게 되는 유예가 좀 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예, 한 해는 유예를 해주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적정 의견 얘기하셨는데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다 내 그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의견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회사의 회계 재무제표 회계 기준에 따라 잘 작성됐다는 얘기지. 네. 이 회사가 뭐 재무 상태가 좋다, 경영 실적이 좋다 이거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네. 계속 기업 관련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계속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뭐 유동자산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자본 잠식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네. 적정이라고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괜찮게 굴러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조금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이란 건 단지 재무제표 작성의 형식적 요건을 잘 갖췄다.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자본 잠식이 이루어졌거나 네. 실적이 안 좋거나 부채가 너무 많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미스터 피자 운영하는 MP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예, 예. 이 경우에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은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또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입니까? 4년 연속. 4년 연속이면요. 예. 자, 그러면요. 적정이라도 그런데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들 도대체 왜 그런가요? 이게 뭐 분식회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부적정 의견 중에 이제 한정 의견은요. 네. 회사가 뭔가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예. 자료 제출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뭔가 좀 감춰야 될 게 있다라는 사인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근데 뭐 그 내용 정도가 너무 심각하지 않으면은 한정 의견을 주고요. 네. 그 내용 정도가 이제 심각하면 부적정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의견 거절도 감사 자료를 아예 안 주거나 네. 또는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기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면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 재무제표의 숫자들은 계속 기업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넣는 숫자입니다. 즉 상품을 팔더라도 시가에 네. 잘 팔 거다라고 예상하고 쓴 숫자인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계속 기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당장 그 상품을 떨이로라도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격이 시가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숫자의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에 의문이 있어서 네. 의견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비적정 감사 의견 받은 기업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들어본 기업들도 있나요? 오늘자로 해가지고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7개사,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32개사 해가지고 총 거의 40개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쌍용차, 의견 거절을 받았죠. 그래요? 근데 저는 쌍용차 주식을 아직도 들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더 의심스러운 게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고 일단 네. 결과적으로 받았고 일단 그 지난 반기 보고서에서도
의견 거절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좀 뭔가 그 자본 잠식이 지금 완전히 된 상태고 아하. 그런 재무제표들을 보셨으면은 의견 이거 받기 전에 아하. 한번 좀 정리하셨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라임 자산운용 투자를 받았던 기업이라든지 네, 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 그래요? 네. 와, 아쉬운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